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3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. 금요일날 미국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.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아직까지 그 중요한 라인들은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, 그렇다고 어젯밤에 뭐 특별히 금요일날 밤에 악재가 나왔냐? 악재가 딱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뭐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코로나는 지금 이제 인도에서 좀 핫한 것 같고, 좀 솔직히 지금은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서 하락하면 이거는 그냥 뭐 그 저점 매수의 기회만 주는 꼴인 것 같고요. 하여튼 코로나 뭐 재확산 우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이게 진정한 악재인 것 같지도 않고요. 아무튼 어젯밤 하락한 건 이거겠죠.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었다, 차익 실현 매물 등이 하락했다, 뭐 요게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.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재료를 갖다 붙이긴 해요. 어디 갔지? 댈러스 연은 총재 연준 테이퍼링 논의 시작해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뭐 테이퍼링 논의 얘기 나왔다고 하락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, 차라리 뭐 코로나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더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.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도 좀 웃긴 게, FOMC 회의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이야기는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꺼놨잖아요. 근데 그 며칠 지났다고, FOMC 회의한 지 며칠 지났다고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 한 게, 이게 과연 약발이 얼마나 있을까라는, 이게 과연 악재로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는 거죠.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. 연준 총재가 연은 총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,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라는 거는 좀 그죠? 그 FOMC 회의에서 그랬잖아요. 경제가 너무 좋다, 뭐 강하게 성장 중이다,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거 테이퍼링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거죠. 아무튼간 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, 지금 선진국들은 이제 수도꼭지 좀 잠궈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저 밑에 신흥국, 약한 신흥국들, 뭐 터키니 브라질니 뭐 러시아니 이런 나라들은 이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까지 온 거고, 그 와중에 한국은 이제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들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껴가지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.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, 옐런 재무장관은 뭐 인플레, 아무리 뭐 4조 달러 초대형 지출안을 해도 뭐 인플레 우려 없다고 하는데,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, 재무장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, 아무튼 약간 이제 좀 정치 쪽에 좀 발을 담글라 그러나요?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뭐 이런 거 뭐 들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우리 숫자 보면 되죠. 인플레이션 관련된 숫자들 올라가고 있으니까, 뭐 물가 지수가 뭐 2%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는 들어줄 필요도 없다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다, 약간 정계 진출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했다, 좀 재밌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들고 나왔고요. 이것도 좀 재밌는 기사긴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, 삼성전자 큰손이 됐답니다. 동학개미가 국민연금 기관 제쳤대요. 제 생각에는 이 10%라는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. 앞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 이건 아마 더 늘어날 건데,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일지 이게 과연 부정적인 것일지 주가에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2017년에 2.8%였고 2019년에 3.6%였는데, 이게 단 몇 년 사이에, 특히 코로나 나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, 올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죠.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삼성전자, 원래 모든 주식이 소수의 큰 손에 들어가 있을 때 좋은 거고, 다수의 개인들 손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게 보통입니다. 소수의 큰 손들 손에 들어가 있을 때, 다수의 개인들 손에 들어가 있을 때, 물론 이게 이제 더 다수가 될 것 같긴 해요. 10%가 아니고 이 지분율은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, 개인적으로. 아무튼 뭐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숫자다라는 게 나와서 좀 보여드렸고요. 하여튼 어젯밤 뭐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, 이제 금요일 날은 환율이 좀 많이 움직였죠. 달러가 많이 움직였습니다.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? 4월 달에는 이제 금리하고 달러가 조정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, 이런 이야기를 3월 말쯤에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, 그런 흐름이 이제 4월 달이 끝났으니까 5월 달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
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지 어쩐지 일단은 하여튼 좀 이따 보고요.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죠. 예, 하락 마감했고 개파락 출발했던 거 갭은 다 메꿨어요. 빨간선까지 올라와서 갭은 다 메꾸고 S&P는 갭을 메꾸지 못했네요. 그죠? 하여튼 뭐 전 종목이 약했다. 왜 약했는지는 특별히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었겠지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S&P하고 실제로 뭐 좀 그림만 좀 살펴보면요,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라인을 아직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. 아직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.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S&P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라인이 최소 최소 요 자리는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에요. 이 자리가 지난 4거래일 동안 뭐 저항을 만들었네라고 하려면 이걸 붕괴시켜야지 저항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죠? 이 눈에 그렇게 강력한 저항인 것 같지는 않고, 하여튼 그래서 이 자리 붕괴는 아직 안 됐습니다. 붕괴는 안 됐는데 중요한 라인까지 다시 내려왔다. 결과적으로 지난 일주일간 보면은 계속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6거래일째 지금 여기서 머무는 거긴 해요. 무슨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 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하지 못하고 고점은 살짝 높여놓은 상태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은 13,800인데 13,800을 아직 붕괴한 거 아니죠. 네,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미국 주식시장 애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. 중요했던 거는 이제 달러가 많이 움직였다고요. 달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하여튼 보시면은 달러가 0.7%나 올랐어요. 0.7%. 0.7%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. 0.7%면 환율이 달러가 0.7% 움직였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인 거고,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저항 라인까지 일단 딱 터치는 했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죠.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 한착하고 이러긴 쉽지가 않을 텐데, 아무튼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다. 4월 마지막 날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에 일단 좀 독특했던 점이긴 하고요. 이 라인을 돌파 한착해야 이제 이 밑에가 언더슈팅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아직까지는 이게 진행 중인데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지 의심은 해볼 만한 단계입니다. 이제 장대 양봉 튀어나왔으니까요.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거고, 또 어떤 지지선이 있다면 제 생각엔 여기 정도, 그죠? 여기 어딘가가 또 지지선일 겁니다, 그죠? 지금 좁은 공간 안에서 지금 지지선과 저항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. 끝점 이게 줄 그어보자면요, 한없이 많이 그을 수 있어요. 라인들은 지금 요렇게 지금 지지와 저항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여기 있는 요 라인, 지금 있는 이 라인 딱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올라온 거고, 최소 요 정도는 돌파 한착 해주면은 여기 있는 요렇게 내려오는 이 조정은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.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. 이에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또 크게 많이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 어젯밤에가 아니고 금요일날 밤에 1117원까지 터치를 했어요. 이 1117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아시죠?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이 라인,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. 왜냐? 여기서 죽을 듯 말 듯 겁나게 고민했잖아요. 여기서 한동안. 근데 다시 이 라인을 지금 이제 턱걸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오늘 이 라인도 테스트 하겠죠. 이거 돌파 한착하면 어떻게 돼요? 이 돌파 한착하면 조정 끝이겠죠. 요렇게 지금 조정 나오고 있었는데 이 조정이 끝날 수 있겠죠. 그죠? 요런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환율이 하여튼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. 일단 그죠? 환율이 이렇게 튀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겠죠?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, 이런 점 정도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리에 있었는데 금요일날 급등 마감해가지고 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레벨을 올려놨습니다. 여기까지 레벨을 올려놨어요. 물론 이 위쪽에도 지금 저항은 굉장히 많습니다. 어디든지 그어보면 전부 다 저항이에요. 얘도 저항 많긴 한데 아무튼 보긴 봐야겠습니다. 일단 올랐다가 다시 주말 동안에 약간 되돌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죠? 아직까지는 어디가 아직까지 이런 추세선이 완성됐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고,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고 있는 방향 쪽이긴 한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좀 염두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걸 붕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곧바로 올려왔기 때문에 일단 살아난 거죠. 다시 살아났는데, 하여튼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. 그죠? 달러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. 그래서 비트코인 아직 안 죽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좀 많이 올라왔죠. 아무튼 이제 1.625는
1.625는 돌파 한착을 했었는데 오늘 또 갭으로 또 1.622까지 내려왔네요.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요렇게 내려오던 이 조정은 일단 끝난 것 같긴 합니다. 뭐 1.625를 다시 살짝 깨긴 깼는데 뭐 어쨌든 일단은 변화는 확실히 나타난 것 같긴 해요. 금리가 일단 제일 먼저 4월 그 5월달 되기도 전에 이미 위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틀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그죠. 아직까지는 얘도 머리 위쪽에 좀 저항이 많긴 해요. 아직까지 얘도 머리 위쪽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거운 저항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 쉽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이번 5월 달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아직까지는 그죠. 그래서 아무튼 4월 달에 이렇게 조정 나오던 거 일단 이거는 일단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라왔으니까.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런 흐름들 계속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1.625라는 라인 기준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히 뭐 드릴 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. 그죠? 뭐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으니까 유로화는 급락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.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한 라인들까지 일단은 뭐 턱걸이에서 붕괴시켰다. 뭐 이 정도 모습을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 같은 경우도 뭐 어딘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련지. 아무튼 이 장대 음봉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. 4월 말에 나왔는데요.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외 시장을 좀 살펴보고, 해외 시장 안 좋았다, 해외 시장 안 좋았다라는 점하고 환율이 많이 폭등했다,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많이 폭등했다라는 게 이제 금요일 날의 특징적인 점이겠죠. 그런 점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국 시장을 보면은 되겠습니다. 한국 시장 안 좋게 출발하겠죠. 일단 뭐 환율이 급등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한국은 일단 개파락 출발하고 안 좋게 출발하긴 안 좋게 출발할 건데,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은 지금 자리가 뭐 선물 422 부근이라든가 뭐 코스닥 선물 1430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버스로 치면은 뭐 2040원, 아니면은 뭐 코스닥 인버스로 치면 4650원,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걸 뭐 깬다,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. 테스트 구간 안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시기일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? 이번 주 테스트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1년, 2021년이 한 8개월쯤 남았잖아요. 이 8개월간의 방향성을 아마 여기쯤에서 이번 주에 결정할 것 같다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, 아무튼 고버스는 아직 2040원을 돌파 한착한 게 아니죠. 그죠? 아직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코스닥 인버스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봐야 됩니다. 만약에 종가가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렇게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돌파 한착했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이렇게 마감한다면. 근데 이제 이거 오늘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,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, 확신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 무조건 돌파 한착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부터 뭐 지금부터 사셔도 문제는 없겠지만, 아무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. 이거를 아직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. 아침 9시 28분이죠. 돌다리 두들겨 보라고 뭐 했다시피, 아무튼 그래요. 뭐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, 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고퍼스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이게 지금 선물 차트하고 모양은 좀 달라졌어요.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. 뭐 이거는 뭐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뭐 아니면은 한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차트 모양이 아래쪽으로 좀 쳐졌다. 이게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차트 모양이 좀 쳐져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, 아무튼 아직까지 2040원 돌파 한착은 못했지 않았냐 이겁니다. 물론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볼만은 해요. 얘가 살아나는데 긍정적으로 볼만은 해. 2040원 부근에서 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충분히 그런 과정이긴 한데, 일단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긴 한데요, 현재까지로선.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돌파 한착을 했냐, 그건 아직 아니니까 일단 좀 더 구경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. 그 5월 달에는 뭡니까?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됐죠, 여러분들. 5월 달에 공매도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물론 이게 좀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한 게, 이게 사실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. 사실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빠졌잖아요, 코스피 코스닥이. 이게 뭐 공매도를 선반영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, 솔직히 전 공매도를 선반영하는 게 좀 말이 되나 싶긴 해요.
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판다고? 그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, 뭐,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아무튼, 그럴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으세요. 아무튼간 2040원이란 자리, 그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, 머릿속에 생각은 복잡할 수 있죠. 아, 공매도라는 부분이 미리 선반영됐으니까 또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, 아무튼 그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고, 아무튼 확실한 건 여기 나온 숫자들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복잡할 때는 지가 시장이 아래쪽으로 하락할 거면 2040원 돌파한 척 하겠죠. 지가 주식이 더 오르고 싶으면 2040원이 일종의 뭐 저항이 돼서 이거 못 넘어가겠죠. 고퍼스가, 그죠?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당장은 시장이 막 폭락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아니에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풋옵션이 이게 그 3.5를 돌파한 착 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그런 돌파한 착을 할 만한 날도 아니고요. 보면은 돌파한 착 할 만한 날도 아니고 오늘은 그냥 더 모으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제 지수가 심하게 개파락을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갭으로 빵 떠갖고 3.5 부근에 출발해갖고 장대 양봉을 만드는, 그러니까 아예 3.5 부근에서 풋옵션이 갭 상승을 해서 여기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오늘 폭락 가능성도 있는데, 근데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갭으로 하락했잖아요. 박스권이라 말씀드렸죠. 박스권 내에서 갭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별로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. 오늘 당장 뭐 폭락하는 날은 아니고,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삼성전자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, 삼성전자가 중요한 지지선이 81,200원 정도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충 선을 그어놨잖아요.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아닌데, 정확하게 따지면 이 선이 아닐 수 있는데, 아무튼 대충 이게 보면은 81,200원이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살아났고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냐. 그런데 오늘 이 갭으로 81,200원을 살짝 붕괴시켜 가지고 여기 어디서 출발했단 말이에요. 81,200원 붕괴시키면서 출발을 했는데,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양봉 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뭐 하락하거나 일단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몇 달 동안 지켰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깰려면은 뭐 어떤 악재라든가 뭔가 이런 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삼성전자 뭐 조정이 뭐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일단 오늘은 안 빠지고 일단 반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. 일단 오늘은요. 뭐 그렇지만 지켜봐야 되겠죠. 지금 아침 9시 반이니까 뭐 중국장 문 열고 나서 분위기 바뀔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또 뭐 하여튼 무슨 이유가 생겨서 뭐 또 하락할 수도 있고,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하여튼 오늘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2040원 어떻게 하나, 4650원 어떻게 하나, 오늘뿐만이 아니죠. 이번 주 내내 하여튼 결과적으로 중요한 라인을 계속 테스트할 겁니다. 제가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막 폭락이나 막 이런 급격한 하락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또 하나,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. 환율이 너무 단시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갭 같은 걸 좀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아마 살짝이라도 좀 되돌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중요한 라인이죠. 1116.8원짜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딱 선을 그어놨는데, 근데 여기 딱 갭 상승해서 여기다 딱 턱걸이 해놨잖아요.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을까?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좀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그래서 지켜보자. 이번 주 움직임 이제 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. 2040원 쉽게 넘어가겠냐? 어렵지 않겠습니까? 뭐 좀 이번 주 내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아무튼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각각 다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는 아직 안 됐는데 뭐 이거 두 개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, 코스닥은 약하니까 코스닥 인버스는 하시든가요. 그러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거 두 개 같이 바라보는 것보다도 좀 따로따로, 얘는 얘고 얘는 얘고, 코스닥은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코스피고, 이런 식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아무튼 코스닥은 이번에 중요한 라인들을 지금 왕창 붕괴시키면서 지금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.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뭐 먼저 손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조금 해봐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코스피가 강한 거지 지금 코스닥이 강한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오늘부터 공매도 시작되는데, 공매도로 인해서 사실 가장 그 철퇴를 맞을 게 누굴까요? 제 생각엔 제약바이오일 것 같아요. 제약바이오 지금까지 뭐 기대감으로만 올랐지 지들이 뭐 실적 제대로 낸 게 있습니까? 그죠? 뭐 아마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가장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제약바이오 이쪽이, 그죠? 분위기로 타올랐던 제약바이오가 제일 비싸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
코스닥 시장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시면은 그 실제로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제약바이오가 시장 자체를 많이 끌어내리고 있고요. 업종 지수들 보시면 다 많이 안 빠지는데 제약하고 기타 서비스가 마이너스 1%, 마이너스 1.3% 빠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. 공매도 영향일 수 있어요. 이런 것들.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